3에서 고1 그리고 별 3개는 이제 고2, 3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건데 별 1을 애들이 안 읽으려고 창피하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별 3이 안 되는데 별 3을 읽고 있는 게 창피한 거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읽는 척 하는 게 더 그런 책을 갖고 하면 어떻게 하냐. 다 엎드려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문 읽다가 몇 장 넘기다가 나랑 안 맞아.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책을 못 읽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선 애들한테 쉬운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어려운 책을 못 읽게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청소년 소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보는데 애들한테 이런 청소년 소설을 권해주면 애들이 막 저한테 우리가 무슨 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니네가 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이 들어간 책은 유치하고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어려운 책을 읽고 싶은 거죠. 이기정, 유전자 이런 거 갖고 오거든요. 사실 그 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그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가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부모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쉬운 책 읽는다고 아이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러면 와서 이제 물어봐요. 고등학생인데 청소년 소설만 읽어요. 뭐 너무 쉬운 책만 읽어요. 초등학생의 경우도 너무 그림책만 읽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푹 빠져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으로 인해서 뭔가 독서 동기가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책을 많이 읽던 문학 소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되게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라니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너무 읽고 싶다. 내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감정을 갖는 게 굉장히 새롭다. 이런 걸 느끼고 저는 지금도 휴식을 할 때도 그런 책 읽기에 대한 이제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즐거움의 대상이 학생들한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으로, 과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책 읽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쉬운 책 위주로 읽도록 하고 아이들한테도 학습 지도 이런 거 할 때 독서 지도 할 때에도 진로 독서 이제 그 레벨별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 하나는 중1에서 중2, 별 2개는 중3에서 고1 그리고 별 3개는 이제 고2, 3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건데 별 1을 애들이 안 읽으려고 창피하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별 3이 안 되는데 별 3을 읽고 있는 게 창피한 거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읽는 척 하는 게 더 그런 책을 갖고 하면 어떻게 하냐. 다 엎드려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문 읽다가 몇 장 넘기다가 나랑 안 맞아.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책을 못 읽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다. 네. 실제로 또 책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짬내서 읽어요. 매일매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뭐 1시간. 되게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서 루틴을 정해서 읽어요.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에 자주 와요. 도서관에서 그 방과 후에 6교시하고 그럼 2시 40분이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 와서 책을 읽는다든지 자습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습이 자기 스스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난 4시부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때까지는 편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책을 학습으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걔네는 그걸 휴식으로 여기니까 그때 와서 나는 1시간 동안 휴식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휴식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런 걸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책 읽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토로하는 생기부 관련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핵심적인 조언을 해주셨는지. 생기부 관련 얘기를 꺼내면 애들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야. 선생님 저는 생기부에 쓸 게 없어요. 활동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뭔가 그런 기록할 만한 자기만의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은 했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에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부를 기획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기획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를 너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 저는 동물권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생기부에 기록이 안 남아요. 이런 애들은 동물권 책만 읽는 애들이에요. 동물권 책을 읽고 어떡하지? 독후감을 써야 되나? 너무 독후감은 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오면 동물권이 뭐랑 연결돼 있을까? 우리 채식, 뭐 비건 같은 것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채식 관련된 책들, 비건 관련된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해줘요. 이런 책들이 비건과 관련돼 있더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넌 질문이 있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어요. 이 동물권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을 뭔가 탐구 주제로, 연구 주제로 삼고 그걸 가지고 뭔가 좀 해결해내가 그런 방식을, 과정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채식이 중요해. 채식을 하면 동물권을 뭔가 보호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학교에서 급식에서 비건으로 나오는 메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도 해보고 비건 메뉴가 없다면 왜 그런지 영양사 선생님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비건 메뉴를 좀 만들어서 영양사 선생님한테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안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는 비건의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다 라든지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추천해 준다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 동물권을 위한 진짜 실천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학급 단위에서 뭔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게 이게 책만 읽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독서만 하면 안 되고 독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질문을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연구 주제를 삼아서 그 과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드러나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독서만 하기도 힘든데 그 과정까지 생각을 하라니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라는 얘기죠. 독서를 하기 이전에 왜냐면 독서하는 시간이 굉장히 없고 근데 이 책을 잘못 골라서 다시 뭔가 또 해야 돼 이런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잘 골라서 내 연구 주제에 맞닿을 수 있도록 뭔가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처음부터 좋은 기획을 하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 책을 보면 그 생기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활동으로 이제 주제 탐구나 활동이나 소논문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과목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쭉 보면서 그런 거 참고해서 인사이트 얻어서 같이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어떤 연구 주제를 가져야 될지 이 교과에서 아니면 또 다른 진로에서 내가 어떤 탐구를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방학하기 전에 융합 토론, 뭐 아이들 이제 진로 융합 이런 것들을 해서 배운 교과 2개를 합쳐서 자기의 진로와 연결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 수업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교과랑 이 교과에서 너희 관심사를 어떻게 엮어야 돼? 걔네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체육 하는 애들이 선생님 저는 야구 선수가 꿈인데 도대체 과학과 수학과 세계사와 이런 걸 어떻게 엮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서서 계속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청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는 뭐 투수냐? 이런 걸 물어보다가 야구 공을 던지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 뭐 중력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학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집어서 그거랑 뭔가 세계사에서 세계의 문화 그 중에서 스포츠의 역사 연결해서 뭔가 해봐라 막 이러면서 저랑 이제 막 고민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악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이 일반 문과 이과랑 그런 엮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생기부 필독서 책에서 읽으면서 고전을 읽으면서 다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생기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나를 기록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생기부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스토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로를 빨리 정하는 거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교과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만드는 거. 진로랑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키워드가 발견되지 못하면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잘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진로가 아니더라도 교과라든지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힌트를 얻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진로는 아니더라도 뭐 경영학과야 경제학과 이렇게 학과를 정하지는 않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에 관심이 있어라든지 뭔가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런 부분 재밌더라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키워드를 몇 가지 선택을 해두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진로랑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학교에서 사범대 영어교육과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교육과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저는 합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내신 점수가 못 갈 점수였어요. 등급 자체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놀란. 그래서 선생님들이 걔 생기부를 다 뽑아서 앉아서 다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어요. 걔는 독서 기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엄청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걔가 아이 3학년 때 독서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진로 독서 수업을 하면서 자기 진로랑 관련된 책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끝나고 오더니 선생님 저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진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다가 추천해줬어요. 근데 읽어봤니? 그랬더니 안 읽어봤어요. 책 잘 읽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조금 읽을 수 있다.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애한테 보여주고 읽어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레바퀴 아래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필사한 내용을 제가 세세히 봤었는데 저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다 보니까 한 권을 한 학기 동안 읽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었는데 매일매일 읽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좋았던 부분 뽑아서 필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 노트를 썼었거든요. 제가 그 검사를 하는데 엄청 꼼꼼하게 잘 썼더라고요. 얘는 진짜 제대로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사회과 선생님 수업할 때도 가서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제가 이러한데 저는 영어 교육과 갈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업하고 연관해서 좀 좋은 책 있을까요?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막 머리를 싸매고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럼 걔는 그때마다 그런 좋은 책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독서였어. 진짜 독서가 정말 생기부에서 뭔가 진짜 열쇠가 된다. 뭔가 좋은 대입에서 내신 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독서의 기록이 그 아이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이의 진로를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얘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진짜로 여기에서도 대학에서도 배워도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선배가 있었다.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수업이 끝나면 나한테 와서 무슨 책을 읽을지 물어봐라.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면접 보기 전에 한 번 왔었어요. 대학교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 저 면접 때 책을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책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책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저는 수레바퀴 아래서 제가 추천해준 책이니까 교육학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는 어떻게 했더니 선생님 사실 저는 햄릿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교육과 햄릿 굉장히 조금 저는 영문과에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선생님 저는 이거 원서로 읽었었는데 원서에서 어떤 구문에 해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해석이 제각각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이 다른데 자기는 자기만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수님들한테 자기는 이런 의미로 이런 해석을 했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넌 햄릿으로 해라. 면접 때 햄릿을 가져가서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였으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영어 교육하면 교육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교육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왔지만 영어에 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려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